안개가 짙게 깔린 전선 위로 희미한 조명,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다. 총성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병사들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작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1944년 늦가을, 연합군의 대규모 진격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국인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 역시 급히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다. 적의 후방도로를 차단하고 주요 보급선을 묶어두라. 지도 위에서는 3개의 점만 이동하면 끝나는 작전이었다. 지휘부는 이 임무를 저위험, 고효율 전술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현실이었다. 산악 지형은 험준했고 밤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통신 장비는 습기에 약했고 병사들이 착용한 장비 대부분은 혹독한 기후를 견디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명령은 철회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선도 정찰조가 앞서 이동했고 본대는 30m 간격으로 이어졌다. 안개 속 시야는 10m 남짓. 서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병사들은 오직 앞사람의 발소리만을 따라 걸었다. 첫 번째 문제는 도로 진입 지점에서 나타났다. 정찰조가 예정된 좌표가 아닌 곳에서 멈춰 섰다. 지도상 예상 위치와 실제 지형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무전은 즉시 혼선을 일으켰다. 좌표 확인 불가. 현재 위치 불명. 재확인 중. 하지만 그때 이미 작전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후방 이동을 막아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지휘관은 결단을 내렸다. 전진 유지. 이 결정이 모든 것을 꼬이게 만들었다. 밤 11시 40분. 부대는 잘못된 능선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형은 점점 가팔라졌고 병사들은 장비 무게에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뒤에서 뒤처지는 인원이 생겨났지만 대열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적보다 먼저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정오에 지급되었던 식량은 이미 바닥났고 물은 반 이상 얼어붙었다. 피로 누적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실언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새벽 1시 15분. 부대는 계획된 차단 지점과 무려 2.4km나 떨어진 장소에 도착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그때 숲반대편에서 빛이 반짝였다. 적 차량 행렬이었다. 차단 위치는 놓쳤고 병사들의 위치는 노출된 상태였다. 공격을 시도한다면 정면 매복이었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작전은 실패였다. 현장의 선택은 단 10초 만에 이루어졌다. 공격 개시.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돌진은 전략이 아니라 자멸이었다. 첫 사격 이후 적의 조명탄이 하늘을 찢었다. 밤하늘이 순간 낮처럼 밝아졌고 안개 속에 숨겨졌던 병사들의 위치가 그대로 드러났다. 적의 중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다. 눈보라처럼 쏟아지는 탄환 속에서 부대는 흩어졌다. 엄폐물은 없었고 후퇴로도 차단되어 있었다. 몇몇 병사들은 절벽 쪽으로 밀려났고 몇몇은 그대로 쓰러졌다. 무전기는 산탄에 부서졌고 통신 두절은 완전해졌다. 지휘관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각자 탈출하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조명탄이 사라진 뒤에도 전장은 여전히 낮처럼 밝아 보였다. 연기와 눈발이 뒤엉킨 공기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총성은 사방에서 울렸고 방향 감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누군가 쓰러질 때마다 대열은 더 벌어졌다. 엄호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어디에서 누가 적인지조차 알 수 없는 혼전이었다.
몇몇 병사들은 능선을 따라 뒤쪽 숲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 길은 탈출로가 아닌 막다른 절벽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절벽 아래는 30m 낭떠러지였다.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발을 헛디디는 순간 그대로 끝나는 구조였다. 몰린 병사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도 참은 채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상부에서는 아직도 사격이 이어졌고 탄두가 절벽 바위를 때릴 때마다 불꽃이 터졌다. 그때 한 병사가 일어섰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뒤는 절벽, 앞은 포위망. 살 길은 단 하나였다. 포기하고 돌파하는 것. 그는 몸을 낮춘 채 눈보라 속을 뚫고 능선 아래쪽으로 미끄러졌다. 적의 조명이 다시 떠오르기 전 단 몇 분이 남아 있었다. 뒤따르던 병사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서 있을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와. 그의 신호와 함께 6명이 뒤따랐다. 탄두가 눈 위에 튀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전술도 없었고 엄호도 없었다. 그저 달릴 뿐이었다. 극적으로 숲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출발 인원은 20명. 지금 남은 인원은 7명. 뒤에서 들리던 사격 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그제서야 병사들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무도 집결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원래 예정된 재집결 지점은 전초도로 인근이었지만 그곳은 이미 적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컸다. 무전도 끊겼고 야간지도 역시 분실 상태였다. 결정해야 했다. 1. 원래 목표 지점으로 돌아간다. 2. 산악을 타고 아군 진지 방향으로 우회한다. 둘 다 위험했다. 직진은 적과 재접촉 위험이 컸고 산악 이동은 동상과 길 이름이 치명적이었다. 결국 선택된 건 두 번째였다. 산으로 간다. 눈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밤 기온은 영하 25도 아래로 떨어졌다. 장비는 이미 무겁기만 했고 부상자 2명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 한 발 한 발 옮겼다. 행군은 생존 행위가 아니라 의식 같은 반복이 되어갔다. 걸음. 숨 걸음. 숨. 한 병사가 뒤처졌다. 누구도 돌아볼 수 없었다. 새벽 4시 40분. 7명 중 2명이 동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을 두고 가야 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남은 5명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멈춘 순간 모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5명의 병사는 거의 기어가듯 능선을 넘고 있었다. 다리는 더 이상 다리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몸은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눈꺼풀은 계속 감기려 했고 정신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다. 선두에 서 있던 병사가 갑자기 멈췄다. 앞쪽 숲 너머에서 희미한 철모 윤곽이 보였기 때문이다. 순간 모두 숨을 죽였다. 손은 본능적으로 방아쇠에 올라갔다. 그러나 다가와 확인한 대상은 적이 아니라 우군 경계 초소였다. 병사들은 거의 쓰러지듯 쓰러졌다. 탈출 성공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초소 근무병은 그들의 보고를 즉시 상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부대 전체는 이미 전멸 보고가 올라가 있다. 생존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미 서류상으로는 죽어 있었다.
정찰대를 보낸 본부는 교란된 통신 기록과 야간 교전 상황을 근거로 부대가 완전히 포위되어 전원 손실된 것으로 판단한 상태였다. 즉, 작전은 실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진 사건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장교 신문실로 불려갔다. 왜 예정 차단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왜 병력이 흩어졌는가? 명령 불복종 소지는 없는가? 질문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무도 현장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었다. 지도 오류, 좌표 오입력, 통신 장비 점검 미흡. 모든 것은 상급 지휘부의 판단 착오였다. 그러나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됐다. 정찰대 내부 판단 오류로 작전 방향 왜곡. 통신 혼선 발생 시 독단적 이동. 작전 목적 미이행. 결론은 단 하나였다. 실패 원인은 병사들의 판단 미수. 이 한 줄로 모든 책임이 현장 병력에게 덮어 씌워졌다. 전사자들은 전사자로 처리됐고, 생존자들은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병사가 되었다. 그들은 훈장도, 표창도 받지 못했다. 소속 부대 또한 해체되어 공식 전투 기록에서 삭제됐다. 그날 새벽, 산속 절벽 아래에서 사라진 병사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전장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문서를 더 믿는 공간이었다. 생존자들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보고서에서 패배한 거였다. 작전이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이후 생존자들의 삶은 전쟁보다 더 고단해졌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임시 수용막사로 이동했다. 부대는 해체되었고 상급 부서는 그들을 다시 전면 배치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존재하지 않는 병력에 새 임무를 줄 수 없다. 서류상 전멸 처리된 병사들을 다시 편제에 넣으려면 상급 보고서 전체를 수정해야 했고, 이는 곧 지휘부의 실수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병사들은 보급, 후방 정리, 탄피 회수 같은 비전투 임무에 비공식적으로 투입되었다. 전선에도 속하지 않았고 보상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한 생존병은 이렇게 말했다. 총도 없고 이름도 없고 우린 그냥 그림자 같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부상 후유증으로 전투 복구조차 할 수 없었지만 공식 부상자 명단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치료 지원도 받지 못했다.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은 병사도 있었다. 하지만 보훈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군 병원 진료 거부를 당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겪은 전투의 기억은 개인의 악몽이 되어갔다. 누군가는 밤마다 조명탄이 터지던 하늘을 꿈에서 봤고, 누군가는 눈보라 속에서 떠난 전우들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줄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 후 살아남은 병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가도 돌아온 자가 아니었다. 국가 기록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고 전사자 명단에도 참전 명부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가족조차 군 복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한 노병은 수십 년 뒤 국방기록 보관소 앞에 섰다. 손에는 당시 착용했던 녹슨 철모 한 개뿐이었다. 이게 증거가 안 됩니까? 하지만 서류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을 뿐이다. 문서 없는 기억은 국가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 노병은 더 이상 증명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년 겨울이면 그 산을 찾아갔다.
절벽 아래에서 사라진 전우들을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였다. 노병이 매년 찾던 산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이름 없는 고지였다. 전쟁 당시에는 작전 목표조차 되지 못했던 곳. 그러나 수십 명의 병사가 마지막 흔적을 남긴 장소였다. 겨울이면 바람이 산을 쪼개듯 불었고 눈은 무릎까지 쌓였다. 그는 무릎이 성치 않았지만 늘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 멈췄다. 절벽 끝. 그는 거기서 눈을 감고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아직 살아있었다. 이동, 저동, 박상병. 시간이 흐를수록 불러야 할 이름이 늘어났다. 같은 작전에 참가했던 생존 병사들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날 때마다 전쟁을 증명해줄 입은 하나씩 닫혔다. 노병은 초조해졌다. 우리가 다 사라지면 누가 그날을 기억해주겠나? 수십 년 동안 그는 군 당국과 언론, 각종 기록기관을 찾아다녔다. 답은 늘 같았다. 관련 자료 없음. 작전 기록 확인 불가. 증언만으로는 기록 수정 불가. 모든 문은 서류 앞에서 닫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한 연구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대전 사료를 조사하던 민간 역사 연구자였다. 그는 노병의 증언을 받아 적었고 지도와 전쟁 보고서를 몇 개월 동안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공식 보고서 속 야간 차단 작전은 3개의 문서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다. 작전 시간 불일치, 투입 병력 수치 상위, 집결 좌표, 지도마다 달랐다. 누군가가 사후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조작하거나 축소한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특히 전멸 보고서 작성일은 실제 교전 발생 이틀 전으로 되어 있었다. 이미 상부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 처리 보고용 문서를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작성해 두었던 것이다. 즉, 현장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실패의 책임 대상을 만들어 둔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이 하필 살아서 돌아온 병사들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졌지만 공식 인정까지는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같았다. 기존 사료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 부족. 노병은 웃으며 말했다. 결국 서류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는 거구먼.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억울함이 아니라 의무로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 못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줄 테니까. 연구자의 조사 결과가 누적되면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일부 군 역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작전은 기록 오류 가능 사건으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식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록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다. 지휘 체계의 잘못된 판단, 보고 시스템의 조작, 책임 회피 구조 전체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너무 많은 이들의 이름을 건드리게 된다. 그래서 선택된 길은 침묵이었다. 자료는 다시 봉인됐고 연구 보고서는 학회 논문으로만 남았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그날의 작전은 여전히 실패보고 한 줄로만 남아있다. 노병은 그 사실을 들은 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눈 내리던 겨울, 그는 마지막으로 산을 찾았다. 예전과 같은 절벽 끝에 섰다. 이번에는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거수경례를 하고 모자를 벗은 채 눈을 맞고 서 있었다. 그가 산을 내려온 이후 그 해 겨울이 끝나기 전 노병은 세상을 떠났다. 군 기록 어디에도 그의 참전 기록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록 노트 안에는 한 장의 메모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 병사는 기록에 없는 전투를 증언했다. 그리고 말 없는 전우들을 대신해 끝까지 싸웠다. 역사는 종이에 남지만 진실은 사람에게 남는다. 그리고 사람은 사라져도 증언은 언젠가 다시 발견된다. 그날의 야간 작전은 군의 최대 실수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단 몇 명의 기억 속에서만큼은 그것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전투였다.